리는 무엇인가? 리, L-E-E라고 쓰고 리라고 읽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는 누굴까? 대장동 일당의 메모 가운데 L-E-E, 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체가 뭘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영학 회계사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해놨어요. 검찰에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2-2014년 직접 녹음한 파일 토대로 지난해 5월, 7월경 작성한 메모가 공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어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감 사업자들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내용인데 재판에서 공개된 메모를 동아일보가 재구성했습니다. 유동규가 리에게 그리고 캠프를 거치죠. 정진상, 김용을 거쳐서 리에게 남욱 측이 리는 무엇인가? 정영학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그 밑에 캠프는 뭔가? 정진상이나 김용, 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란 의미다. 라고 답변을 주고받은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리는 뭐고, 캠프는 뭐고, 화살표는 뭐고, 보고했다는 내용은 또 뭐고, 리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것 같고, 네네. 뭡니까 이게? 그 리는 JM이란 이야기죠. 이재명 시장. 네네. 확실히 정영학 씨가 회계사라 그런지 되게 꼼꼼한 것 같아요. 2012년부터 14년까지 녹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왜 녹음을 했을까?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녹음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는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겁이 나가지고 녹음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녹음한 거를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 녹음한 거를 21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녹음한 거를 정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왜 정리를 갖다가 했을까?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의사들도 그렇고 그러던데 동업 많이 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시너지도 나니까 이렇게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못 벌어서 예. 망해가지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다. 같이 동업을 갖다가 했는데 내 몫이 더 많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한 것이 아닌가. 예.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의 저 자료는 판사들에게 재판부에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 자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어떤 증거요? 아니 그 유죄를 저 일당들에 대해서 대장동 사람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굳이 없는 사실을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까지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저러한 사실을 대장동 관련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저런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정관뿐만 아니라 그 성남도계공의 설립 근거가 되고 있는 성남도계공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까지 찾아봐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나는 그런 보고를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니 저런 메모가 등장하고 저런 녹취록이 등장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판사들이 이거는 이재명 예.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굉장히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뭘 보고했다고 정영학 회계사가 저기에 메모를 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들, 즉 대장동 개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베버리힐스로 개발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저층보단 층수를 높여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수익이 더 많이 남죠. 2013년 7월 2일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베버리힐스 불가능하다, 저층 안 된다 라고 하자 이재명이 알아서 해라, 난 공원만 만들면 된다라고 답했대 라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지난 4일 재판 과정에서 저 메모의 의미에 대해서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과 상의했다.
그래서 저층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의 화살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했던 저층 개발하겠다라는 말을 본인의 측근들인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반영하여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후 대장동은 실제 저층이 아닌 고층 아파트로 변환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시장이 뭐 대장동과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실은 저층 베버리 힐즈라는 것과 지금 대장동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영학 씨 주장에 따르면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진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동과 상의해서 고층으로 가자. 유동규 씨가 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자기에게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 김용쯤은 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유가 있었네요. 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사람이 캠프라고 칭해졌는데 이 캠프라는 건 결국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 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일 때 대장동을 고급 주택가가 막 질비해 있는 베버리 힐스처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민간 사업자들은 당연히 집을 많이 지어서 이득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집 몇 개 져가지고는 이득이 많이 안 나니까 그걸 유동규 씨가 캠프 측에 전달을 했고 그 캠프라는 게 이제 정진상, 김용이고 그게 결국은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에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다시 그 베버리 힐즈를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다시 고층으로 바꿨거든요. 이 메모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메모를 보시면 김수영 교수님 굉장히 뭐랄까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자, 저 최종 리가 이재명 시장이 맞다면 리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 화살표는. 근데 그 리까지 가기 직전까지 단계를 보면 유동규의 화살표가 정진상, 김용을 향해 있고 유동규 뒤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상, 김용 실장은 각각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이른바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그 돈이 리에게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가 수사의 관건이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가는 흐름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정진상, 김용이 돈을 받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재명 측으로까지 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메모만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거대한 프로젝트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아주 거액의 돈을 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재명 시장이 결정권자였고 그 안에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메모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비록 지금 돈의 흐름을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게까지 증명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의 중심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저 메모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소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밑선에서 김용, 전진상 선에서 지금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어떤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 메모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일은 다 연루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메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 같은 메모가 진짜인지 정진상 씨의 녹취록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설사 메모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법 정치 자금이 전달된 거 아니냐는 의혹과는 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관련된 진실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뭐 어떤 것은 법정에서 또는 어떤 것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 중인 것이 이제 조각조각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공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판 기록이라든지 또는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하는 것도 있고 치열하게 사실관계 유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다 확정된 것처럼 리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또는 대장동 일당과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비약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 수사가 1년 넘게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엄청난 비리가 있었고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많은 인력과 그렇게 많은 시간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익을 봤다거나 또는 개인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파편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예.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네.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 후반이었죠. 유동규 씨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던 돈 중에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라고 언급을 해서 민주당에서 반박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후원 명단에 유동규는 없었다. 즉 유동규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다라는 민주당의 반박이었는데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없다던 그 후원 명단에는 유동규 씨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 지인과 정민용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 남욱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중 일부를 이재명 정치후원금으로 썼다라고 진술을 했죠.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등록자료 후원금 명단에 유동규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유동규 여성 지인 A씨, 정민용 변호사의 입금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부러 숨긴 건 아니다. 미처 그 이름들까지는 조회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뭐 정치 후원금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만 굳이 또 유동규 이름 없다, 유동규 거짓말이다 했다가 보니까 이 같이 살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던 여성 지인하고 정민용 씨 이름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거 오히려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게 쪼개기 후원을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은 이제 기업은 할 수 없고요. 개인만 할 수 있는데 최대 금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네. 때문에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는 산하기관들한테서 이렇게 10만 원짜리 소액으로 쪼개서 받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안은 유동규가 일부를 정치자 후원금으로 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진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은 일부를 직접적인 현금으로 정치 후원금이라는 일반 명사로 줬는지 아니면 선관위에 등록되는 그 기록이 남는 것으로 줬는지 아니면 또 일부 차명을 통해서 쪼개기로 후원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성급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쪼개기 후원에 대한 의혹도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이런 식의 계속 방탄 논평과 반박 자료를 냈는데 좀 이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정진상 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박 자료를 하고 또 이게 다른 보도로 추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 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 의혹과 관련된 지금 일종의 집단 변호인 그룹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국민들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민생, 또 예산심의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 남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전부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방탄하시느냐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번 것은 이렇게 새로운 추가 의혹에 대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봐 좀 걱정입니다.